지금부터 기타 메모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드렸던 이 프린트 있죠? 여기를 앞장을, 요 뒷장을 펴주세요. 자,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컴퓨터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계산을 하고 제어를 통제하고 켜져 있을 동안만 일을 해주는 아이가 CPU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순서대로 있다고 했고, 이쪽으로 갈수록 용량은 크고, 속도는 빠르라고 했어요. 용량은 크고 속도는 느리고요. 반대쪽으로 갈수록 용량은 작고, 속도는 엄청 빨라요. 이 CPU는 켜져 있을 동안 계산하고 제어하고 통제하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쉬어야 돼요. 그래서 끄면 날아가요. 그래서 임시기억 장소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가장 최전방에서 여러분이 작업할 때 계산하고 통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르고 켜져 있을 동안만 일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거고요. 저희가 쓰는 실질적인 기억 장치가 보조 기억 장치, 하드, SSD, USB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들을 저장을 하셔야 되니까 용량이 커요. 근데 이제 CPU에 비해서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저희가 쓸 때는 모르지만요, CPU 입장에서는 엄청 느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 중간에 캐시 메모리랑 주기억 장치가 있잖아요. 이 속도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책 페이지 3쪽입니다. 3쪽에 먼저 기타 메모리의 가장 대표가 플래시 메모리예요. 이 플래시 메모리가 누구의 일종이라고 했냐면 EEPROM의 일종의 성질이 너무 좋아서 플래시 메모리로 빠졌고 MP3, 디지털 카메라, AS예요. 이 플래시 메모리의 성질은 MP3 디지털 카메라에 쓰이니까 램과 같은 롬이 있겠죠. 저장도 빨리 되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지울 수도 있어야 돼요. 내용은 전원이 나가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예요. 아니 여러분이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껐다 켜. 날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쉽게 쓰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면 또 기록을 할 때 블록 단위로 기록을 한다. 요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조기억 장치에다 저장을 해요. 여러분이 저장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CPU가 보조기억 장치에 접근을 해서 계산하고 제어하고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CPU는 엄청 빨라. 얘는 엄청 느려요. 그래서 그 중앙에서 주기억 장치가 도와줘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가 먼저 보조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이를 가져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CPU가 접근을 주기억 장치로 접근을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억 장치도 느린 건 아니에요. 근데 CPU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주기억 장치가 일은 하고 있지만 얘가 너무 빠르니까 얘가 놀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속도 차이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캐시 메모리예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극복해준 아이가 누구라고요? 캐시 메모리. 그래서 여기 캐시 메모리 보시면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 향상, 속도 차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캐시 메모리고 얘는 그 속도 차이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SRAM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하나 좀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쓰는 메인 메모리가 뭐라고 했죠? 램이에요. 저희가 쓰는 메인 메모리는 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 사거나
노트북 사실 때요, 주기억 장치가 용량이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요즘은 다 거의 8기가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는 돌릴 수 있고, 뭐 용량이 더 크면은 뭐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거 다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램의 용량이 8기가예요. 근데 포토샵을 돌려요. 근데 포토샵이 16기가인 거예요. 그러면 딸려요, 안 딸려요? 램이 딸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램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C드라이브의 일부를 컴퓨터가 설정을 해주면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갖다 쓰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보조기억 장치 C드라이브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 용량처럼 갖다 쓰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상 메모리의 역할은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고요. 여기다 쓰세요. 가상 메모리는 또 주기억 장치보다 큰 용량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아, 실행할 때 이제 가상 메모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요거 하나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버퍼 메모리가 나오는데, 전에 문제 푸실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이랑 노트북에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죠? 그러면 그 복사할 때 임시 기억 장소가 있는데, 그게 클립보드랑 버퍼예요. 이것도 외워주세요. 얘가 임시 기억 장소예요. 켜져 있을 동안만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버퍼 메모리가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공간이고 여기다 한번 또 써주세요. 버퍼 메모리는 요즘에 또 이렇게 나와요. 버퍼 메모리는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공간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차이는 주변 기계들마다 차이가 나요.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를 극복해 주는 거고요. 이제 버퍼 메모리 같은 경우는 주변 안에 또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와 기계 사이에 분명히 속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는 주변 장치의 속도차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또 버퍼 메모리가 요즘에 요 용어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버퍼 메모리가 임시 기억 장소고, 그래서 임시로 저장해두는 공간이고, 주변 장치의 속도차를 극복해주기 위해 나왔다. 그러면은 버퍼 메모리로 여러분이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가 나오는데 원래 메모리들은 주소로 기억하거든요.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 나오시면 내용의 일부로 기억한다. 이렇게. 랩핑 방식이 내용으로 기억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 나오시면은 내용의 일부로 기억한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타 메모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